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국립광주과학관 윤요셉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구, 별, 그리고 우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 그리고 우리 별 태양, 나아가 우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천문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정말 많은 것이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천문학과 조금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 우주와 친해지려면 상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상하기 연습을 통해 지구와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주 상상하기, 그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집중해서 잘 조준해서 우주에 대한 생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 혹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실제 동서남북 방향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죠. 혹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침반을 이용해서 동서남북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늘을 잘 보고 지냈다면 어렵지 않게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해가 어느 쪽으로 지죠? 네, 맞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해가 뜨는 곳은 우리가 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평소에 해가 뜨는 것을 보신 쪽이 동쪽, 그 반대쪽, 노을이 지는 곳은 서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쯤에 해가 있는 곳을 보면 그곳이 남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머지 한쪽은 북쪽이 되겠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또는 학교 같은 건물들은 주로 어느 방향을 보고 지었을까요? 바로 남쪽, 남향으로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건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의 위성 사진입니다. 사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 왼쪽은 서쪽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전부 다 정남쪽을 바라보고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학교를 한번 살펴보면 학교도 건물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햇빛을 많이 보고 지낼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 두 지역 중 어느 곳에서 해가 더 빨리 뜰까요? 정답은 B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한 B 지역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하기 연습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지구와 친해지기, 작은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씩 더 큰 지구로 생각을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방향은 같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중에서 해가 더 빨리 뜨는 곳은 어느 쪽일까요? 바로 강릉입니다. 같은 이유로 강릉이 서울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가 더 빨리 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강릉이나 정동진이 있는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2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 정상에서 해를 볼 때와 산 아래에서 해를 볼 때 어느 곳에서 해가 먼저 뜰까요? 산 정상에서 해가 더 먼저 뜨게 됩니다.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위쪽에 위치한 산 정상에서 해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산 정상에서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백록담 정상에서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간다면 한라산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제주도가 보일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한눈에 보이고 중국이나 일본까지 보이겠죠.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커다랗고 둥그런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우주라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곳을 우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가지고 또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가로지르는 선, 이 적도를 따라서 북쪽에 위치한 곳을 북반구, 반대쪽은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지평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까운 하늘을 북쪽 하늘, 반대쪽을 남쪽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지금 작게 그렸는데 훨씬 더 크고 멀리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낮일 때의 상황인데요. 해가 어느 쪽 하늘에 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평선을 돌려보면 남쪽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 남반구로 여행을 해볼까요?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호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평선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쪽, 남쪽 하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는 같겠죠? 자, 그러면 낮에 태양이 어디에 떠 있는지 한번 지평선을 돌려보면 이렇게 북쪽 하늘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태양은 항상 남쪽에 뜬다고 생각했는데 호주로 가보니까 북쪽에 태양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오늘 날짜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해가 동쪽, 남쪽, 서쪽으로 넘어가죠. 자, 앞에서 생각해봤던 호주, 시드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각입니다. 동쪽에서 뜬 해가 북쪽,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동쪽, 북쪽,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대해서 상상을 하려면 우주에서 사용하는 시간이나 거리, 속력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속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면 1시간에 5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1시간에 100km 정도를 갈 수 있고요. 비행기가 조금 빠르다고 보면 1시간에 10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의 경우는 1시간에 무려 29,0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와 우주선 사이에 1시간에 1224km를 날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있는 소리, 이 소리가 1224km/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우주선이 정말 빠르구나 체감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소리는 이렇게 되는데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은 시간당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이거를 시속으로 바꿔보면 약 10억 8천만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우주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하기도 힘든데 저와 함께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지구를 직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5초 드릴 텐데요. 5초 동안 최대한 빨리 지구를 돌아보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한번 속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몇 바퀴 도셨나요? 아마도 10바퀴에서 15바퀴, 정말 빨리 도신 분들은 20바퀴 정도 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돌아서 20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5초에 20바퀴니까 1초에는 4바퀴를 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력인데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하고 반바퀴나 더 돕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생각 그 자체보다 훨씬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빛의 속도를 가시화를 해보면 이렇게 빨리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지만 지구에 붙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이렇게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를 끝에서 끝까지 직선 거리로 재면 약 5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지구는 지름이 약 12,7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달의 크기는 지름이 약 3,500km 정도 되고요. 지구보다는 좀 작죠. 4분의 1 크기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인데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아까 봤던 속력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걸어가면 9년, 비행기로 쉬지 않고 날아가도 16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빨랐던 빛으로 간다면 1.2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똑딱 하는 시간에 빛이 지구에서 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달이 아주 멀지만 그만큼 빛이 아주 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별 태양도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은 140만 킬로미터, 거리가 아니라 태양의 지름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를 비교를 한다면 지구보다 약 109배 정도 크게 됩니다. 지구를 태양 중심에 놓는다면 아까 멀리 떨어져 있던 달도 고작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마찬가지로 속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걸어가면 3,000년이 넘게 걸리고요. 비행기로 쉬지 않고 날아가도 17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럼 아주 빨랐던 빛의 속도로는 8분 20초나 걸립니다. 빛이 아주 빠르지만 빛의 속도로 가도 8분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와 우리 별 태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태양에서 태양계 끝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우리 지구, 방금 8분 20초가 걸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우리 태양계 끝에 있는 해왕성까지는 약 4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빛으로 날아가도 4시간이 넘게 날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빛이 실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 알갱이가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양계와 비교를 해서 보니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태양계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자,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우리 태양계도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점들이 수천억 개가 모이면 우리가 그때 은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은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그 은하를 바로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가 있으면 다른 은하도 있겠죠. 다른 은하들은 외부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마다 생긴 것이 모두 다르듯이 은하도 생긴 모양, 온도, 크기, 나이 등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은하를 어떤 천문학자 한 분이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렇게 은하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은하의 형태가 불규칙한 은하, 그리고 나선팔이 명확하게 보이는 나선 은하, 그 안에 막대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노랗고 둥그런 타원 은하,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를 거쳐서 타원 은하로 진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지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보이는 커다란 나선팔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는 막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것은 사진이 아니죠. 우리 은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은하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상해서 그려낸 것이지요. 상상해서 표현한 그림이 이렇습니다. 아주 멋있죠? 아주 활발하고 활동이 아주 왕성한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사실 저기 있는 점 하나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 태양계입니다. 자, 우리 은하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위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본다면 방금 봤던 모습과 같은 형태일 것이고요. 이 은하를 옆에서 바라본다면 비행 접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에는 은하 팽대부라고 하는 별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동그란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은하 원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지름으로 따졌을 때 10만 광년, 그러니까 아까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하는 엄청나게 큰 크기의 천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은하 중심과 조금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지구와 태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와 B 지역 중 우리나라의 여름은 어느 위치 일대일까요? 정답은 A입니다. A 일대에 머리 쪽으로 태양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뜨거운 여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낮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쪽에 서 있기 때문이죠.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면 이때는 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름과 겨울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장해서 우주로 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름 밤하늘과 겨울 밤하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은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바라볼 때 이쪽 방향이 여름 밤하늘, 그리고 반대쪽 방향이 겨울 밤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본격 상상해 보기. 여름 밤하늘의 우리 은하 중심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에서 살펴보면 아마도 우리 은하 팽대부와 은하 원반이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은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상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우리 은하의 팽대부, 별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직선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원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은하수라고 부르지요. 은하수는 여름철에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예쁜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은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상 레이저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 은하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다른 사진을 하나 봐볼까요? 이렇게 산 위로 멋지게 들이운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은 멋진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밤하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이고, 우리는 그 속에, 그 지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 우리 별, 그리고 우주와 조금이나마 친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